그리고 감독단의 경마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발산해주는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날 펼쳐지는 일요일 경마. 자,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입니다. 안쪽에서 1번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12번의 앞에서 추천했고요. 반대가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자, 6번은 프로포즈입니다. 자, 이마 PD 지난번에 선입권에 가담을 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3라차 경주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선입권에 가담도 가능한 마필이고 어차피 선두권이 무너진다고 봤을 때 분명히 직사 한 발에서는 발휘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7경주는요. 한대간의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고요. 6번은 프로포즈 넣고 3번, 7번. 붙어졌습니다. 바깥쪽 7번 송프로로 그 안쪽에서 6번 프로포즈 두 마리의 싸움. 크리스마스예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내가 원래 크리스마스 인사를 토요일날 했어야 되는데 글쎄요, 일요일날 해버렸네. 뭐 상관없잖아. 뭐 우리한테 뭐 크리스마스가 큰 의미가 있어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뭐 누가 태어나든 뭐 상관있어. 경마만 하면 돼. 저도 교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지난 과거 얘기하면 뭐 난 절도 다녔었고 교회도 다녔었고 집사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지금은 경마 전문가라고 있으니까. 오늘의 경마를 끝으로 2016년에 한 해의 경마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뭐 다사다난했던 경마가 있었는데 한대건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요. 뭐 이런 인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인사보다는 그만큼 적중이 더 나아지고 더 좋은 내용들을 말해주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시겠죠. 자, 한대건 마지막 유종임을 거두고 내년 경마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슨 반장 투표하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잡설은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말이 꼬여. 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댓글도 써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오늘의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할까요? 오늘 승부 선수가 6개예요. 그 중에 1개는 현장 승부처. 자, 1경주가 한대건의 현장 승부처입니다. 1경주. 제가 1경주로 승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일찍 나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현장에서 좀 확인할 내용들이 좀 있어서 1경주를 그냥 승부용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어요. 현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맞아떨어진다면은 현장 승부를 하겠습니다. 자, 1경주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5경주, 7경주, 10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15경주. 1, 5, 7, 9, 10, 15경주. 이렇게 6개의 승부처입니다.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활용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1경주 현장 승부라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로만 꽉 채워져 있어서 제가 막 뿌듯합니다. 자, 이런 경마인 저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신 있는 서울 경마인 만큼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야죠. 자,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한대건의 직접 만나봐서 코너 장안의 화제, 여러분들의 화제. 얘기하고 내가 웃긴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토요일 날도 직접 만나봐서 코너를 조인공 기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자, 일요일 경마도 역시나 조인공 기수가 기생하는 마필들 몇 마리 좀 선정을 해봤고요. 제가 어저께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인공 기수가 부산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경마를 마지막으로 조인공 기수를 서울볼에서 보기는 1년 동안은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부산에 가서도 뭐 서울에서 활약을 한 것처럼 멋진 기수로 서승훈 기수처럼 멋진 기수로 좋은 경주 보여줄 것을 믿어오지 않는 기수이기 때문에 저 역시 뭐 개인적으로 조인공 기수를 상당히 좋아하는 우리 인권이요. 승부사의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부산에 내려가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준비한 마필. 일단은 조인권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중에서 후반부 경주에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있어요. 10경주에 기승하는 마필입니다. 자, 1번마 에코부스터. 자, 이 마필은 좀 애증의 마필이죠. 조인권 기수도 상당히 좀 애착이 있는 마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을 자꾸 못 맞춰서 경주의 성적이 좀 들쭉날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코부스터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경주가 1400과 1700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거리가 좀 늘어난 것이 에코부스터는 좀 더 낫다고 보고요. 추입 타이밍을 잡는 게 좀 애매하고 머리를 맞으면 잘 안 뛰는 마피이기 때문에 아는 기수가 기승하지 못하면은 그만큼 걸음을 살려내지 못하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조인권 기수한테 얘기 들어온 바로는 에코부스터의 상태는 이미 그전에 입상을 할 때부터 상태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지난번 경주 때에도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자, 이번 경주 데뷔한 조교에서도 여전히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 거리 승부처입니다. 10경주가. 그래서 저는 에코부스터는 당연히 배팅권에 포함을 시킬 생각이고요. 충마 깜으로까지 공략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한번 이어진다면은 충분히 해보실 만한 마필입니다. 1번 에코부스터 당연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될 수 있는 마필이 다른 마필들도 많이 있지만 11경주에 이어지는 마필이에요. 바로 이 10번마 페나코아입니다. 데뷔 당시부터 상당한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었지만 놀라운 선전을 펼쳤었죠. 저희도 그 당시에 이 페나코바라는 마필의 설명을 드리면서 저 역시 추천을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그 이후로 경주의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상대적인 강제였던 홍련과 OK 연답에서 3착. 또 지난번에 청담불패와 청담대로를 이기면서 우승. 자, 페나코바가 이 혼합군의 마필, 2세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상경주가 펼쳐집니다. 혼합군 대상경주에 출전할 수 있었는데 대상경주를 포기하고 일반경주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만큼 영양가 없는 대상경주보다 일반경주에 나가서 1인자로 군림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한 것 같고요. 편성 자체도 페나코바가 충분히 우승권을 넘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마필의 상태도 여전히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마필 타격도 좋다고 하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10번 페나코바는 좀 믿고 의심 없는 경주력을 보여줄 것이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경주에 10번마 페나코바, 11경주 10번마 페나코바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마지막 15경주입니다. 조인권 기수가 기승하는 12번마 썬버스터라는 마필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썬버스터라는 마필이 박태종 기수,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우리 태종이 형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말을 잘 만들었던, 잘 타고 들어왔던 마필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추입형의 각지를 가지고 있고 직선에서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이 공백기도 가졌었고 이전의 경주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어요. 경주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살아남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10월 15일 경주 이후에 조인권 기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마필에 대한 각지를 좀 더 내가 파악을 했었다면 10월 15일 경주에서도 나름 재밌는 성과를 거뒀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했었어요. 자, 11월 20일 경주에서 저희는 천만과 썬버스의 마kon을 적중을 시켰습니다. 이 썬버스라는 마필을 조인권 기수가 바닥에 누워있지 않고 시종일관 밀어주면서 좀 더 중위권에 가담을 시켰고요. 직선에서는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는데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조인권 기수가 너무 좀 서두른 것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박태종 기수가 기승할 때 보면 마필을 차분하게 좀 참고서 한 발 썼을 때가 걸음이 정말 놀라웠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타는 것이 썬버스터의 입장에서는 더 좋았을 것이냐. 기수마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썬버스터가 지금까지 보여준 경주력 자체는 그러한 것이 좀 더 나았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지금 현재의 상태도 지난번 경주 못지않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조교 때의 모습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인권 기수의 평가는 상당히 좋았었고요. 문제는 이 15경주 자체가 경주거리가 1400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다른 마필들의 능력들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12번마 썬버스터가 지난번과 같은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선전할 수 있을 것이냐. 아마도 조인권 기수가 이 경주를 마지막으로 부상을 내려가기 때문에 그 의지도 더 충만할 것이고 평가에 대한 잣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필에 대한 컨디션은 상당히 좋긴 하지만은 한대건이 평가하는 능력은 또 어떨까요? 자, 이번 15경주 한대건의 승부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경주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방송 청취해 주신다면 제가 또 뭐라도 하나 더 얘기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한번 방송 시청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승부 경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자, 현장에서 파악만 된다면은 과감하게 1경주지만은 실컷 한번 돈 배팅해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하는 경주입니다. 제가 오늘 초특급 승부 경주 얘기 안 했나요? 초특급 승부 경주. 오늘 일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 있고 가장 다바가 승부까지 고민을 했던 경주가 있습니다. 바로 구경주. 한대관의 승부처고요. 일요일 경마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가 구경주입니다. 여러분들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일단은 우열이 약간 드러난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어요. 뭐 1번마 컴플리트 하이, 4번마 지공 필승, 7번마 스위트록, 뭐 8번마 통일대로, 뭐 이런 앞에들이 팔리죠. 이 네 마리 앞에들이 일단 우승권에 근접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행검사 모습만 놓고 본다면. 근데 과연 이제 거기서 얼마만큼 조교를 임하면서 나아졌느냐도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경주의 조건들도 많이 달라졌는데 기수에 대한 평가들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들까지도 좀 염두에 더 봐야 되지 않느냐. 신마들은 특히나 그렇죠. 1번, 4번, 7번, 8번 그리고 12번까지 한대건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좀 한대건이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생각보다 인기권에서 뭐 인기 뭐 3, 4위권 안에는 있긴 하지만은 과연 이 마필을 충분히 놓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한번 갸우뚱할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해요. 하지만 현장에서만 맞아 떨어진다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대건은 온다고 자신합니다. 자, 이번 1경주 한대건의 현장 승부처긴 하지만 제가 마번은 오늘도 인기권에 마필드리긴 하지만 공개해드렸어요. 1번, 4번, 7번, 8번, 12번. 이 5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한 3마리 정도의 마필만을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주고요. 현장 승부처인 만큼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나는 1경주니까 너무 부담 가지고 싶지 않아. 너 승부경주 관심 없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1경주인데 현장 승부를 할지 안 할지는 현장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겠다면은 한번 1경주 참고해 주시고요. 나는 1경주도 돈 딸 자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발 좀 맞아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 한대관 현장 승부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로 1000m 12마리 앞에들이 출전했고요. 단거리 경주입니다. 관심있게 보는 마필은 바로 4번마 스칼렛 위치, 5번마 라운메이커, 그리고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3번마 시드 챔프, 3, 4, 5 이렇게 3마리 앞에도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일단 3번 시티 챔프는 사실 계속 걸음을 보였습니다. 데뷔한 이후, 데뷔 전부터 시작해서 이 마필은 끝걸음이 계속 있었어요. 채찍을 대면 되는 대로 반응도 상당히 좋았었고요. 이 정정의 기술도 이 비하인드이긴 하지만은 매번 경주를 임하면서 의외로 시티 챔프가 컨디션이 좋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시티 챔프가 3차가 할 당시에 저희들은 한번 노려봤었죠, 시티 챔프를. 근데 6마신 차이가 나면서 걸음으로서는 지는 걸음을 보였는데 워낙에 느린 경주입니다. 유일한 뭐 단독 선행마라고 할 수 있는 오면 라운메이커 이거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느린 경주에서 똑같은 추입 타이밍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3번 시티 챔프의 입장에서도 조건상으로 나빠진 게 없어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보고요. 3번 스칼렛 위치는 유성한 기수를 만나봤는데 유성한 기수도 좀 답답해 하더라고요. 바닥에 누워있어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고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해요. 지난번 경주. 하지만 정작 좀 더 밀어서 갖다 붙여놓으니까 직선에서는 또 타이밍은 늦은 모습에서 늦발등에 걸리면서 올라오는 탄력만 남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아직까지는 뭐 걸음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 2세 마필이라는 점이 완벽하게 뭐가 좀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최근 2번의 경주를 지켜보면요. 이 마필의 능력으로 졌다기보다는 타이밍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 라운메이커가 선행을 이끄는 경주에 다른 선행 마필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직선주로 한발 싸움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기존의 경주에서 능력을 보였던 그래서 아마 스칼렛 위치의 입장이 상당히 한 번 더 노려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아마 스칼렛 위치의 추임력을 이번 경주는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마필 놓고 할 생각이고요. 5번 라운메이커가 11월 12일 경주에서 열퀸에게 쉽게 절미가 잡히고
그 후위권으로 들어온 대성루비라든가 머루랑 축제메이커 이러한 마피들의 경주력 자체가 크지 않았던 경주입니다. 편성에 좀 약체팀이었었고요. 그래서 기록이 괜찮았었고 또 그 다음 경주 선행이 낙관시됐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라운메이커를 제외를 하고서도 이게 적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좀 많이 아쉬웠던 경주였는데 저희는 하만식 기수의 에이스 세이브를 놓고 했었죠. 라운메이커라는 마피를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큰 능력자라고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행을 나가서 누군가 괴롭히지 않으면 띄워주겠지만 이 마피 뛰는 지세를 보면 그렇게 크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깨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저에 대한 평가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경주에 라운메이커가 경주의 조건상으로 본다면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에 경주를 괴롭힐 만한 마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배팅권에 포함을 시키겠지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그렇게 큰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매 경주 어느 정도 타이밍을 보이고 있는 7번 로브썸 약간의 좀 악벽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외측으로 좀 기대는 악벽기가 아직도 완치가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경주의 골마겸도 있고 바깥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제가 좀 어려워 들었지 어차피 직선주로 싸움이라고 한다면 해볼만한 편성을 만난 건 사실이고요. 8만 고스타우는 가능성을 조금 보여주긴 했는데 결정력이 크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인기영 기수는 앞에 좀 정성을 많이 들인 그런 눈치를 보여주고 있어서 관심은 갑니다. 이 15번 마성신화가 좀 많이 마음에 걸리는 마필인데 좀 마필을 좀 대충 몰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선의권 가담이 되죠. 그 외로 선의권 가담이 돼서 근성을 보였었는데 지난번에 라이언록과의 경주 스칼렛 위치하고도 그렇게 마신차가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의외로 끈끈한 걸음이 있다는 점에서 5번 보내놓고 2선 전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이변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이 경주는요 4번 스칼렛 위치를 놓고 3번이냐 5번이냐 이 결정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변이 나올 수 있는 마필 7번, 8번, 12번 이러한 마필들은 현장에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4번을 놓고 3번, 5번 쪽에서 저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 경주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m 12마리 마필들 추천했고요. 똥마 경주죠. 능력마도 없고 일단은 뭐 안쪽에는 이번 황금주파 정말 개편성이었었거든요. 지난번에 백두강장이 선행을 받아 들어올 정도고 풀갱이 따라가서 들어온 경주니까 설마 이런 경주에서 이렇게 못 뛸까 했는데 정말 못 뛰더라고요. 이 마필은 제가 한동안 버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경주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마필이 아닌가. 이전 경주의 다이아탑과의 경주에서도 날라온 것이 다이아탑이 잘 뛴 게 아니라 이게 못 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귀를 몇 번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황금주파는 편성을 잘 만난 것 같지만은 결정력 부족 현상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주까지도 한번 제외를 하고 인기마긴 하지만 제외를 하고 싶은 마필이고요. 3번만 이대로는 쓰잘데가 없이 팔렸어요. 인기 1위로. 임기영 기수가 샀는데 저는 뭐 어차피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뭐 큰 의지는 없었고 3화 진격의 천마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문세영 기수를 기생을 시켜놨는데 이게 순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주가 어차피 뭐 다른 마필들이 빠르지 않고 오마 현무가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선의권의 전개를 어떻게 풀어나가냐가 근거인데 이 마필이 지난번 경주 이후에 그 경주 후에 검사를 해보면 경주마다는 경주가 끝나고 다 검사를 합니다. 오른쪽 뒷다리 저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리가 아픈 상태에서 뛰다 보니까 고기가 좀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컨디션이라고 볼 수는 없었고, 그 전에 경주에서 보면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었었거든요. 체중이 만약 19kg 빠지면서 걸음을 안 보였던 거지. 괜히 문세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문세영 기수가 탈 말이 없어서 이만한 탈 일은 없다고 보는데 조교를 안 해봐서 좀 찝찝하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좀 관심을 가지고 싶은 마필. 그러니까 복귀는 안 나와요. 또 조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경주의 조건 자체가 상당히 느린 경주고 똥발대 편성이라는 점에서 괜히 문세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관심을 좀 가는 마필이고요. 뭔가 현무는 뭐 충마로 세우고 싶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뭐 선행도 가능하고 이번 경주가 뭐 워낙에 느린 마필들이다 보니까 경주의 조건을 잘 만났어요. 현무는 꾸준히 자신의 권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충마감이고 6번은 안 되고 7번 써니스카이 얀 기수? 예.
얘가 페로비치 친구죠. 예, 페로비치 애들이 다 오는 거. 페로비치 친구, 페로비치 나라. 뭐죠? 슬로바키아인가? 그 나라 애들 다 오게 생겼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맛이 괜찮은 거죠. 솔직히 말해 돈도 벌고. 어쨌든 얘가 키가 좀 크더라고요. 타는 거 봐야지 알지. 뭐 토요일에 타는 거 보고 뭐 결정해서 뭐 해도 안 되는데. 써니스카이는 주행 중에 자꾸 이렇게 고개를 들죠. 고개를 쳐들고 주행 거부하고. 그리고 또 외곽에서 나와서 또 채찍되면 또 뛰기도 하긴 해요. 근데 이런 지랄 맞은 말을 타보지 않은 기수가 탄다? 완전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 8번 동진파차는 아니고, 고마 도랑운 파차이는 예전에 54조의 파차이라는 마필이 있었죠. 6전 동안에 3번의 우승과 2번의 입상이 났나요? 그러니까 6전 동안에 한 번을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인데, 퇴사를 했어요. 네. 골절 나면서. 근데, 도랑운 파차이에서 좀, 이름값 하나 했더니 아직 아니더라고. 뭐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던데 얘가 말이 안 나가. 한참 있어야 될 것 같고. 10번 천하제패는 또라이 기질이 좀 있죠. 마필이 좀 중간에 안 뛰려고 하고 서버리는 땡땡이 기질이 있다 보니까 기생자는 상당히 애먹이는데 그냥 편성 만났으니까 봐주는 거지 뭐. 말은 괜찮대요. 이철용 교수가 직접 주긴 했는데 말은 상태는 상당히 좀 기대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컨디션 자체가 나쁘지 않은 마필이 좀 낫죠. 그래서 똥말 편성에서는. 실버 푸른 세대는 지난번에 공백기 가지고 나갔었고요. 기술적으로 선행까지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밋밋한 마필이 아닌가. 푸른 세대를 이전에 노렸을 때 그때 왔어야 되는데 그때 못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꺼지죠 말이 이렇게. 편성은 약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상경주는요. 저는 5번마 현물 놓고 하겠습니다. 5번마 현물 놓고 하는데 10번마 천하제패 4번마 진격의 천마 이 두 마리 앞에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현장에서 억지로 가져간다면 실은 푸른 세대예요. 정상적인 출전 죽이니까 마필 능력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5번 놓고 10번, 4번 중에서 주력 막권을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실은 푸른 세대까지 말씀드리고 인기만을 팔리는 이번 황금주파 너무 과신하지는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번은 깨끗하게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m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글쎄요. 뭐 상경주 편성이나 사경주 편성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워낙에 능력마들이 없는 경주다 보니까 거기서 거긴 느낌이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뛰는 마필이 뭐 시온 프라이브 파크죠. 선행을 갖다가 깨고락지 됐었고 따라가는 경기에서는 의외로 걸음을 보인. 지난번에도 이철경 기수는 뭐 원래 작전은 선행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뭐 외곽 게이트에 밀린 상태에서 앞에서 마필이 좀 빨리 나가니까 따라간 것이었었고 따라간 거 가니까는 의외로 걸음이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 경기도 무리해서 선행 안 갔으면 좋겠어요. 따라가니까 좀 더 나은 거고 편성도 상당히 약하니까. 시모 프라이빗 파크는 한 번 더 충막강을 놓고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겠고. 일본 가장 먼저는 이전에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하정우 기수가 많이 기대를 했던 마필입니다. 솔직히 지난번 때. 조교 때 컨디션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편성은 잘 만났고 2번, 3번, 4번 오면 변화 없고 영웅건만은 결국은 페로비치가 버렸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이런 똥말 편성에서 페로비치는 7번 투어로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건마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우승까지도 뭐 넘볼 수 있는 편성을 만난 게 사실인데 뭐 역으로 생각하면 얀한테 양보한 걸 수도 있는데 타기가 상당히 까다롭죠. 워낙에 바닥에서 추입을 하는 마피다 보니까. 근데 투어루즈는 글쎄 이것도 뭐 솔직히 별 변화는 없었는데 편성을 잘 만났다고 보여지고 조개 때 모습은 괜찮아요. 8번 스페셜키는 지난번에 문생이가 맛을 봤으니까 이렇게 코락코락하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선두권에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주행검사를 문세영 기수가 봤을 때도 그랬지만 아주 많이 뜰만한 마필은 아니에요. 적절한 편성을 만난 만큼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 군마 창영이 자꾸 걸리는데 10전 동안에 단 한 번도 입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노려봤던 마필이고요. 편성만 약하면은 끝걸음이 항상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 발을 쓰면 아주 진짜 대단한 상황이 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군마 창영.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자, 이번 사경주는요, 12번 막, 프라이빗 파크를 놓고, 저는 6번, 7번, 8번, 9번, 이 4마리 앞을 공략할 생각입니다. 자, 12를 놓고, 6번, 7번, 8번, 9번. 어느 한쪽에 중심을 두지 않고, 12번도 깨질 수 있는데, 뭐 내가 어디다가 중심을 두겠어. 1번 막 가장 먼저는 내가 잘라줄게. 이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12를 놓고, 6번, 7번, 8번, 9번. 사경주.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한대원의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습니다. 뭐 1경주로 제가 승부를 안 한다면 현장 승부처로 가져가는데 아마 이번 5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죠. 내가 봤을 때 1경주는 내가 거의 승부할 거야. 현장에 가서 1경주부터 적중을 좀 하고 시작하고 싶어서. 이번 경주는 솔직히 충악감으로 팔린 7번마 신라화랑도 저는 좀 약간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필이 데뷔할 당시에 출입을 하면서 그 이후에도 선행권에 가담해서 무기력했었고요. 특별경주에 나가서는 뭐 그냥 그랬었고, 지난번에는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갔었죠. 그러고 나서 버텼는데 그거는 자체가 뭐 아주 좋았다라고까지는 아니었어요. 편성을 보면 가능하죠. 56kg 중량에 플러스 1.5kg, 지난번보다 대비해서 1.5kg 늘어났는데 제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이 상당한 비인기권입니다. 이번 5경주에 12마리가 치는데 인기도가 한 8위에서 10위? 아니면 그 이하 꼴등으로 팔릴 수도 있어요. 전 그러한 마필을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 5경주를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판에서 바람이 불어버리면 뭐 저 역시 뭐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다면 이번 경주는 상당히 재미있는 경주입니다.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고요. 그 배당의 중심엔 다른 마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5경주 어마어마한 배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원래 고배당 승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 5경주 내용이 너무 좋아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대건 현장에서만 그 마필이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승부해 보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이번 5경주 배당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문자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깝지 않고 적중만 나와준다면,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연식이나 삼복승식은 보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조절을 하셔서 뭐 연식은 몇 배 나오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막공고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 5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의 1300 국내산 5등급 경주고요.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했습니다. 뭐야 이게 쓰레기 같은 말들. 지난번에 2차 승부만 한번 호크아이즈가 팔리는 거야? 개떡이란 얘기죠. 호크잉의 새끼 대가리 쳐들어 마피인데 이게 팔리고 자빠졌습니다. 저는 일본어 드림선을 대가리로 봅니다. 발주가 안 되죠. 그냥 캐느빨 그러나서는 이제 직선에서는 폭간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 두 번의 경주가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서 조금 더 빨리 밀고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걸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부담력이 과중하니까. 또다시 늦추입할 소진이 있지만 어떠한 마필이 있어도 이 일본과 드림선이 다 잡아낼 수 있는 편상입니다. 다른 마필이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드림선이 만약에 깡바닥에 누워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말이니까. 드림선은 봐야 될 것 같고. 충막감이고요. 이번 곤설은 정말 해결이 안 되네요. 편성은 잘 만났고 모처럼만 해볼만 한데 서울을 떠나는 조인권 기수가 항구를 해주나? 곤설은 나쁘지 않습니다. 조교는 항상 좋아요. 3번 호크아이즈도 객관적으로 2착 승급이긴 하지만 말은 조금 나쁘지 않고요. 워낙에 고개가 높은 호크잉의 새끼니까 이러다가 꼴값 떨 거예요 아마. 4번, 5번, 6번, 7번 안 되고 8번 광폭지주는 왜 팔리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고. 9번 빈체로에스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지금 10월 30일 경주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12월 4일 때부터 제가 앞으로 딱 3번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빈체로에스는 분명히 바닥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실제 클레이슛은 선행이죠.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이하나 기수기 때문에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요? 워낙에 지구력이 없으니까. 다른 마피는 워낙에 느리니까 아예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요, 1번 드림선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2번마 곤솔, 3번마 호크아이즈, 9번 빈체로에스, 7번 클레이슛, 1번 놓고 2번, 3번, 9번, 7번인데, 그래도 안 좋고 게이트가 1번 놓고 2번, 3번이니까 이 마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번 드림선은 개는빨의 늦추입이지만은 적절한 편성,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마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재밌죠? 예, 12번 레피드. 심청사다리 팔려요. 예.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고 단독 선행의 기회, 게이트 1번 조건 너무 좋죠. 예.
또 우리가 지난번에 심청사다를 쌍으로 막권 사자 해갖고 200점의 막권, 이 한 방의 막권에 아주 이빠이 승부를 했었죠. 그래서 돈을 좀 만졌었는데 쌍식이 한 9배인가 10배 나오지 않았나요? 쌍식까지 제대로 먹었던 경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에 1번마 심청사다를 충막강으로 놓고 공략할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긴 하지만 이번 7경주는 그렇기 때문에 승부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 버리진 않겠어요. 심청사다를 여러분들 절 믿고 한대건이를 믿고 1번마 심청사다를 빼십시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또 내용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번 7경주는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뜬금없는 마필이라고 놀릴지 모르지만 이 뜬금없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뜬금없이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7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0마리 마필에 출전했는데 약간 좀 우열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3화 실버 히어로 매경주 아쉽죠. 뭐가 부족한 거야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이 혼합 4등급 경주에서 이제 국산 4등급 경주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경주는 두 번은 전부 다 혼합군의 경주였습니다. 혼합군의 마필들과 경쟁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자신의 군 국산 4군으로 돌아와 있고 또 안쪽 게이트에 있죠. 또 이 마필이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발주되고 선유권 가담되는 마필만큼 이번 경주만큼은 후회 없는 일정을 치러줄 것이다. 믿어도 된다. 3번 실버 히어로는 믿어도 되는 마필이고요. 3번 천리가 의외로 많이 뛰었죠. 예전에 좀 악벽이 있어서 꿀렁꿀렁거리는 맛도 있었는데 장구를 바꾼 다음부터는 지난번 혼합 4등급 경주에서도 상당히 잘 뛰었어요. 못했다고 볼 수는 없고 편성은 약했지 솔직히 천리가 들어올 정도면. 근데 안 될 건 없다고 보고 7번 매직퀸이 놀라운 선전을 했죠. 얘 때문에 우리가 병신됐죠. 시타보니 비해 천지신공 2배당이 70배가 넘었었는데 얘 같겠습니다. 매직퀸이. 와 정말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던 마필이라서 복귀로만 해보면 지난번 때 너무 놀라운 선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안 될 건 없다고 보고요. 8번말 레인스카이가 결국은 기수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역 기수가 못했다고 볼 수는 없죠. 이 마필이 워낙에 발주가 매끄럽지 못해지면서 직선에서 끝걸음을 남기는데 타이밍을 계속 놓쳤던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 자체만 잡아가면 나쁘지 않겠다 했더니 기수를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어요. 페로비치 기수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한 템포 더 빨리 끌고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역 기수가 못했다기보다는 기수의 교체가 아무래도 힘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번 허리케인 블루. 선행을 나가면 기가 막히게 뜹니다. 솔직히 선행을 나가서 지난번 해피 센세이션을 8마신을 이길 때도 선행을 나가면 상당히 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선행이 쉬울까요? 강등이 되는 국산 3분의 강등인데 이 팍스코가 절대 느지 않기 때문에 이 허리케인 블루가 56km 달고서 외곽에서 선행을 나갈 것인가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허리케인 블루가 선행을 나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기복을 보일 수 있다고 봐요. 10번은 JSV는 계속 지금 무빙 승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결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박어린 기수가 강공을 이만까지 뻔하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8경주는요, 사실 9번 허리케인 블루가 상당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4번 실버 히어로 이마필이 선행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마에서 4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4번을 놓고 3번 천리, 7번마 매직킴, 8번마 레인스카이, 10번마 JS1. 그러니까 추위권에 있는 마필들을 4번을 놓고 한번 엮어본다면 의외로 9번 허리케인 블루가 빠지면서 중배당에 적중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4번 놓고 한번 공략해 보시고요. 4번 놓고 3번, 7번, 8번, 10번. 현장에 가면은 4방을 다 주력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한두 마리 주력으로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현장 예상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일단은 9번 허리케인 블루는 상당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200m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습니다. 경주거리 10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입니다. 안쪽에서 1번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12마리 아피들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 자, 6번은 프로포즈입니다. 이마 필이 지난번에 선입권에 가담을 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천마타 경주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선두권의 가담도 가능한 마필이고 어차피 선두권이 부러진다고 봤을 때 분명히 직사 한 발에서는 발휘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7경주는요. 한 대간의 승부처입니다. 메인 승부처고요. 6번만 프로포즈 놓고 3번, 7번. 좁혀졌습니다. 바깥쪽 7번 청프로로 그 안쪽에서 6번 프로포즈 두 마리의 싸움. 그냥 이 예상지가 낙서판이 돼버렸네. 하도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이렇게 해서 낙서판이 돼버렸는데, 이전에 타봤던 기수는 정말 말 별로였는데 근데 기수가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에 반대로 나가. 기수가 바뀐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이 마필 능력은 이게 다 아니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만하는 것은 이 마필들의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이 마필들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변화를 겪고 있는 마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변화를 일으켜내겠다는 마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주가 결코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경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온갖 황금 소리가 다시 한번 인기권에서 대두가 되고 있지만 저는 이 마필을 놓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마필이 충마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공략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분명히 배당조차도 상당히 놀라운 배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경주를 한다거니가 초특급 메인 승부처럼 자 이번에 구경주 제가 왜 다바가 승부까지 고민을 했었느냐 이것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 반드시 2016년을 마무리하는 다바가 메인 승부처를 계획을 했던 경주라는 거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구경주만큼은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대원의 음성정보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식경주. 연타석으로 식경주 적중하면 뒤에 거는 그냥 놀면서 해도 돼. 돈 이미 왕창 나고 있을 텐데 뭐가 걱정이야. 제가 직접만 나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에코부스터. 저는 아마 이 마필을 놓고 승부를 할 생각입니다. 취입 타이밍이 애매한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편성을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의 능력 자체가 크지 않은데 배당판에서는 열심히 팔려줘.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에코부스터를 놓고서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이번만 천지성공 3마 아이메월드, 3마 데블맨 5마 굿투유, 7마 큐피트 보이, 이런 마필들이 팔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있습니다. 제 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네요. 네. 너무 많나? 줄여드리겠습니다. 한 방 때리고 한 방 방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식경주 1문마 에코부스터 충막감 공개해드렸고요. 한 방 때리고 한 방 방어. 자, 구경주에서 이미 초특급 메인 승부처로 적중을 했다는 99% 자신감이 있으니까 식경주는 그냥 서비스 게임이라고 보십시오. 있는 돈 조금 더 불린다. 이렇게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경주 적중하면 식경주 당연히 들어주시겠죠? 예. 한대원한테 뽀찌 주신다 생각하시고, 그때 여러분들 돈을 불리시는 거잖아요. 식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약간은 좀 우열이 드러난 경주가 아닌가.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10분 페나코바 두 번 말씀드릴 필요 없으니까 좀 충막감으로 봅니다. 능력이 워낙에 앞서 있다고 보고. 자, 또 다른 능력만 3화 파워비슬이죠. 결국 문세영 카드 끌어들였고 2찬호와 이현종으로 이어지는 자, 두 경주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파워비슬은 자신의 걸음을 다 보여줬고 다만 경주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또다시 늦추입을 하면서 아쉬움이 있었죠. 이번 경기 늦추입한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문세영 기술을 기성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아예 버리지 못한다. 충분히 한 방 맞고 10번 페나코바의 4호마 파워비슬로 이 경주는 땡땡 끝낼 소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쪽에 있는 1번 퍼펙트 쿨로는 결국은 승급을 했어요. 3착을 하면서. 쥐어짜고 승급이긴 하지만은 1000m가 올리는 마필이고 1200은 좀 짧죠. 이번 리워드 하이는 선행 가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 마필은 선행형은 아닙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고요. 6번은 청상의 벨이 문제죠. 굉장히 발주 능력이 빠르고 그리고 이 마필은 이 헛소문이 뻗들죠. 헛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비 오는 날에만 잘 뛴다. 이 13번 동안에 2번의 우승이 전부 다 비 오는 날 선행 가서 꽂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데 조건이 그렇죠. 목요일날 지금 비가 왔으니까 주말까지도 날씨가 안 좋다면은 호흡기 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게 좀 도움이 되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단독 선행이에요.
이마필이 상당히 순발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가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느냐, 페나코바가 그걸 언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청상의 별의 입상권의 진입이 어떻게 보면은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썩 그렇게 내키는 마필은 아니라고 봐요. 워낙에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7번 미스터 큐피드도 될 거야 인기가 이빨 실려서 빨아먹고 결국은 이번엔 아니겠지 했더니 또 혼란이 들어오는 계륵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매번 그러한 경주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전 솔직히 지난번에 뛰는 걸 보고 미스터 큐피드가 야, 이거 박병현과 잘 맞는구나 말이. 근데 부담 조장은 좀 솔직히 올라갔어요. 근데 끝걸음이 이전에는 결정력이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마피거든요, 사실. 근데 그 결정력이 보완된 모습이 있어서 버리지도 못하겠고 또 가져가냐니 좀 그렇고, 약간 좀 계륵 같은 마피인 것 같아요. 실버 번개 파이터 승급전 1600m에 마이너스 5kg의 감량이 있는데 외곽에서 선유권에 가담을 해야 돼서 과연 얼마만큼 이어갈 수 있을까, 약간 꾸역꾸역한 마피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고요. 시오마 한빛나라는 이역 기수는 조교가 안 된다고 해요. 계속 끌어대갖고 조교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끝번 시청으로 나왔어요. 그럼 된다고 봅니다. 역시나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뭐 이역 기수는 끌리건 말든 뭐 상관없으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11경주요. 그래서 10번마 페나코바를 놓고 하시는데, 3번 파워비스는 뭐 배당이 있건 없건 주력으로 때려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능력들이 좋은 마필이라서 10번, 4번 막권 가져가고, 10번을 놓고 방어하는 막권이 2번, 뭐 6번, 7번, 뭐 12번 이렇게 굉장히 많아서 솔직히 영양가도 없는데 많아서 좀 걱정입니다. 3복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1번, 10번, 4번 놓고 3복으로 한번 나머지 마필들 다 공략해보셔도 뭐가 꽂혀도 배당은 나올걸, 이거? 8배, 9배? 그러니까 10번, 4번 막권은 인정을 하시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2경주입니다. 1200m의 경주 거리고요. 조건이 좋아진 마필이 있어요, 사실. 바로 1번은 뮤진입니다. 이 뮤진이라는 마필 국전 4등급에서 이번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10전 동안에 6번에, 이제 2번의 우승과 4번의 입상이 있었죠. 선출입이 워낙에 느는 마필이고, 약간은 좀 꺼져 있었던 마필인데, 컨디션이 완벽하게 살아난 느낌이에요. 1200m에서 선유권에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자신의 거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서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충막감으로 저는 인정하는 편입니다. 2번, 3번은 그렇고, 3번 대돌풍은 정말 이건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발주가 빨랐던 마필이 발주가 안 됩니다. 지난번 경주 때 임난 기수가 그렇게 밀어대는데도 발주가 안 돼서, 이 벨리 기수도 순발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일각견이 있죠. 안쪽 게이트 2점, 또 거리도 줄였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돌풍은 지난번에 너무 무기력해서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저 한 번은 더 가져가고 싶은 마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대돌풍 W 표시해 놓으시고요. 인투 더 와일드는 사상 적충주의라고 해서 이 눈에 있는 기생충을 뽑아내면서 공격기를 가졌었고요. 지난 11월 27일날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걸음의 변화는 크지 않아요. 조교 때문에 또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느낌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보여지고. 오마 골드뮤직이 지난번에 상당한 선전을 펼쳤었죠. 저희가 이거를 승부경주로 가져갔었는데, 이게 경마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본이라는 마필을 놓고 제가 골드뮤직이라든가 뭐 흥룡이라든가 파워핏을 다 가져갔어요. 근데 승부를 적중을 못합니다. 왜? 우리가본이라는 인기 1위 마필이 입상권에 실패를 했죠. 그것도 1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밀고 들어온 흥룡 때문에 진로가 완전히 막혀버렸죠. 그래서 중위권도 아니고 최후위권에 자빠져 있다가 날라온 거예요, 우리가본이. 그러니까 경주가 완전히 꼬여버렸었죠. 경마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이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만 탔다면은 우리가 본에 뭐 흥룡이라는 마필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본에 뭐 골드뮤직이 올 수도 있고요. 흥룡이 하는 걸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난 뭐 죽은 자식 불알 잡고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좀 저도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 골드뮤직이라는 마필 인기 8위를 팔렸을 때 제가 그렇게 누렸었는데, 그렇게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결국은 이걸 못 맞춰 먹어요, 내가. 인기 1위마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약간 땡땡이 기질이 있고 직선에서 사행하는 악벽이 있죠. 순발력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다시 한번 안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썬파이터는 선행을 가겠죠. 선행을 가긴 하겠지만 워낙에 직선에 채찍을 못 대는 것 때문에 딱 1200m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연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을지. 채찍을 못 댄다는 것은 상당한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또 이번 경주가 선유권의 압박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워 보이질 않아요. 8번 대한천왕은 승급전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출전 주기가 사실 늘어졌습니다. 그 전 주에 원래 출전을 했어야 되는데 한 주를 미루면서 인경기수 때문에 인경기수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아마 컨디션이 좀 난주에 빠졌던 것이 아닌가. 다시 살아났어요.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10번 실리고는 그렇고 12번마 무쇠. 이게 막판한 발이 있는데 김철호 기수하고 조인권 기수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바닥에 누워있을 만한 말이 아닌데 끝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이번 12경주는 저는 1번마 뮤진이를 놓고 하겠습니다. 1번 뮤진이를 놓고 하는데 5번마 골드뮤직, 8번마 대한천왕 이 두 마리의 마필이 우선적인 공략 막건이고요. 3번마 대돌풍과 12번 무쇠는 솔직히 배당권의 마필로는 제가 그냥 버리고 싶은 마필들은 아닙니다. 3번 12번, 3번마 대돌풍, 12번 무쇠.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엮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놓고 5번, 8번 두 마리 마필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대상경주 2세 혼합군 특별경주입니다.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워낙에 뭐 앞으로도 띄워준 마필들이라는 점에선 아예 무시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1번 흥룡은 뭐 앞에 가면 뛰는 마필이긴 한데 1번 게이트의 조건 무조건 밀고 나가겠죠. 근데 부담량 플러스 4kg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렇게 여러 개 많지는 않았었고요. 덜미가 잡힐 소리가 좀 더 많다고 봅니다. 자, 이번 뉴시타델은 연습 주행을 하면서 지난번 문화의 법배였었죠. 이번 경기에 출전하는 인기 마필들 청담도끼와 돌콩과 머리에 차가 나면서 상당한 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저는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좀 그래요. 예, 알아서 좀 눈치채시고요. 자, 3번 인광로는 전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로 알았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따라가서 문화의 법배에서 걸음발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았었고요. 거의 착차가 없었었죠. 그 정도의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1번 보내놓고 가든가 아니면 지가 선행을 갈 수 있어요. 인간고가 상당히 많이 빠릅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히포크리네는 아닌 것 같고요. 플라잉 챔프도 아니고 605 스프리드 오브 한세는 아예 무시 못하죠. 계속적으로 강자 틈에서의 강단을 다져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선입권의 전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난번에는 너무 무기력한 것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7번 청담도끼 이 정도 능력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위권에서 튀어나온 맛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마필입니다. 문화의 일법의 우승을 이어서 이번 경주 또다시 우승을 도전하고 있는데 그 정도 거림이라면 뭔 얘기가 나겠습니까? 또다시 상금 벌 것 같고요. 8번 돌콩은 취임장 하나만큼은 정말 발군이죠. 바닥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직선에 채찍을 대며 채찍에 대한 반응 상당히 좋고 문세영 기수가 이 돌콩에 기승을 했어요. 스프링 오브 한센도 있고 다른 마필도 있는데 이걸 기승한 걸 보면 그만큼 또 오지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오스타는 안 되고 10번 OK 연답도 왜 나온지 모르겠고 외곽이 돼서 자, 이번 13경주는 7번 청담도끼의 8번마 돌콩 배당판은 인기 마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자, 7번 넣고 8번 막건 인정하겠고요. 주력 막건이고요. 7번을 넣고 2번 3번 두 번의 마필 6번마 스프링 오브 한센의 배당 이렇게까지만 한번 현장에서 한번 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넣고 8번 막건 말씀드리고요. 7번 넣고 2번, 3번, 6번까지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서 이번 13경주 공략을 해보십시오. 일본 흥룡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압박이 너무 심한 경주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다시 인기 많아서는 체인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서울경마 14경주입니다. 12마리 아필들이 출전했고요. 저는 충막감이 있다고 봤어요. 2등급 경주긴 하지만 안 말이죠. 2번마 더킨 슐버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좀 앞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필이 거의 7조의 대표 마필이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길게 설명할 필요 없는 충막감이고요. 3번은 맛이 같고, 1번도 맛이 같고, 4번도 안 되고, 주얼리 파티는 지난번에 어떻게 온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결정력이 없는 마필인데 또 올라와요. 정말 신기했는데. 조금 컨디션이 살아났다라고 좀 평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메리트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6번 구름의 나비는 그렇고 7번 리트 브라운 유일한 선행마죠. 선행을 가면 더 띄워주고 선행을 갔을 때 걸음이 더 나오는 마필입니다. 어쨌든 간에 선행마의 습성을 그대로 살려볼 수 있는 편성이니까 무시는 못할 것 같고 8번은 더 못 살아나고 9번도 마찬가지 10번 아큘러스는 좀 주행 악벽이 있다 보니까 깡바닥에 누워있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선두권이 좀 무너져줘야 돼요. 그런 좀 약점이 있고요. 실물 햇빛나는 조만간에 한번 사보실 것 같아요. 약간은 이 마필은 신기하게 조교 때의 안쪽으로 기대면 더 뛰죠. 그러면 컨셉이 좋은 거예요.
살짝씩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아니더라도 다음 경고 때는 한번 노려볼 가치가 있잖아 생각입니다. 시마 신바. 이 마필이 김동수 기수가 기승 정지다 보니까 임기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마이너스 2.5kg의 중량인데 워낙에 전개가 자유롭고 선추입이 되는 마필인데 장거리에 유일하게 강해요. 승급전에 감량까지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14경주는 이마 더킨 실버를 놓고 해야 되는데 7번말 리트브라우, 시우마 신바가 가장 우선적인 공략 막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2번 놓고 7번, 10번 두 마필 중에서 골라서 때리시면 될 것 같고 뭐 5번만 주얼리 파티, 10번만 아큘러스 이런 취입형의 각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한번 막판 한 발을 기대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번 놓고 하겠습니다. 2번 놓고 7번, 12번 두 번의 합평 관심 같고요. 2번 놓고 5번, 10번. 자, 마지막 15경주입니다. 이게 2016년도의 끝이네. 서울경마. 끝은 새로운 시작. 그런 명언이 있죠. 뭐 어차피 다음 주도 경마 열립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부산 경마로만 짜져서 그렇지. 경마 뭐 오늘만 하고 안 합니까? 자, 하지만 한대건 2016년도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습니다. 마지막 승부처로 삼았고요.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시모 썬버스터도 있고 상당히 복잡하죠. 천상행마 타는 경주 거리도 그렇지만 이 개나리라는 마필이 승급전에 선행을 이끌 것이라는 것 때문에 배당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쉬운 일이냐? 이렇게 껌처럼 쉽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52km를 타려고 이경주까지 쫄쫄 굶어야 돼요. 문세영은 53km를 타는 게 맞죠. 문세영 기수가 이 52km를 안 타는 날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수가 어디 그렇습니까? 52km도 타야지 뭐 말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대간의 승부처입니다. 자, 개나리라는 마필을 제가 뭐 농담적으로 얘기했지만 정 세게 안 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한대간의 노림수가 있는 마필들이고요. 자, 그 노림수 한번 제대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경기에서 욕을 처먹었는지 아니면 칭찬을 받는지 결과를 저 역시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근데 한대건이가 웬만한 미경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필들이. 그래서 묵과할 수 없어서 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까지 한번 한대건 끝까지 집중의 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6년 12월 25일 일요일 경마의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승부처 한번 말씀드리고 공지할게요. 자, 1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15경주, 1, 5, 7, 9, 10, 15. 특히나 9경주는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 다바가 승부까지 생각을 했던 경주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청취를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는 또 현장 승부처예요. 현장에서 좀 맞아야 되니까 현장 예상 반드시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상으로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아무 의미 없지만 한대건의 음담패널 방송은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경마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방송을 보셨으면 현장에 나오셔야죠. 자, 현장에서 실시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